네, 부산 해운대거래 김미애입니다. 1차관님, 네, 어제 제가 밤늦게 예계리장에서 질의하신 거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차관님께는 질의를 못하고 오늘 좀 드리려고 제가 네. 아껴뒀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삶의 한계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은 제도가 있어도 접근하기조차 버거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고 발굴을 위한 무수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여러 법률이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3개가 제정되기도 했었고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발굴이 어렵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를 맨 위에 보세요. 2004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이후에는 여기에 산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게 10년 이상이라는 것도 있고 20년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를 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사바다가 부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성인이 5분인데 부모님과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5분이 살고 계셨는데 성인 5명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삶을 20년 이상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상당한 위기고 삶의 한계선상에 저는 놓였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생계를 책임지던 오빠가 택배, 대리운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류게릭병을 앓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은 분이 어머니도 암 투병 중이고 언니도 희귀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막내 본인도 암 투병 중이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지점이 여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4년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 2021년 2월에 건강보험료 체납이 시작되었다. 이 지점인데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미 실거주지가 다를 그 당시부터 저는 문제를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 해 한 번이라도 그 집에 실거주지가 다른데 전입원조에 있는데 어떻게 10년, 20년이 되도록 모를 수 있는지 물론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아니겠죠. 행안부가 할 일인데 그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21년 2월에 건보료가 체납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서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병원을 이용했을 텐데 최소한 병원을 이용한 현황 정도라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공유해서 파악하고 이기 과정을 발굴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 8월에 찾아가서 없으니까 그냥 비대상자 처리해버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련한 게 아닐 텐데 이걸로 끝인 거는 하나만화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전 부처가 협업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통반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역사회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행안부가 협업을 통해서 좀 서로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실질적인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제부터 생각을 해.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가 위기 정보 수집이고 2단계가 위기 가구 발굴, 그다음에 3단계가 위기 가구 방문 확인입니다. 이번 사례에 있어서 1단계와 2단계도 물론 보완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실거주지와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그 통신 정보, 왜냐하면은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통신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채무가 많은데 신용 회복 신청 정보 신청을 할 때는 꼭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를 하면서도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제도적 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